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킨슨병은 치매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대형성 뇌질환입니다. 특히 또 한국인들한테 좀 많다고 합니다. 중뇌에 위치한 기저혈계 부위에 있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분비세포가 원인 모를 이유로 점점 서서히 소실돼 가는 질환, 퇴행성 뇌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약물은 아직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한두 명 정도인데 60세 이상에서는 한 1%, 65세 이상에서는 한 2% 정도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억지로 찾자면은 가족증과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독성물질 등으로 보고 있는데, 독성물질로는 일산화탄소나 망간, 그리고 약물로서는 살충제의 종류인 로테론이나 글리포세이트 같은 종류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로서 몰핀이나 아편계 그 진통제들은 거의 해당이 되고, 그리고 도파민 기량제 같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작용을 하는데, 도파민 기량제에는 우리가 조울증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항정신병제나 즉 신경이완제 계통은 모두가 다 도파민 기량제에 해당합니다.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거의 알기 어렵습니다. MRI나 혈관 조영술 등의 뇌 촬영이나 뭐 기타 다른 그런 검사를 다 해보고 다른 병이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었을 때 의심을 하는 게 파킨슨병입니다. 이 파킨슨병의 증상에는 크게 운동 관련 증상과 비운동성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흑질선조체에 도파민이 부족한 이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운동 관련 증상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보통 그 증상으로는 진전, 그리고 경직, 그리고 운동이 느린 것, 이런 것이 3대 증상이고, 거기에 하나 더 였다면은 자세장애가 있습니다. 이 진전이란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뭐 다른 일을 일할 때 부지불식간에 생각을 안 할 때 손을 떠는데, 보통 한쪽 손이나 이런 데가 잘 나타납니다. 떠는데 신경을 써서 이 손을 갖고 일을 뭐 물건을 짚거나 글씨를 쓰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게 되면은 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떠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은 이게 양손 다 떨다가, 그리고 나중에 발이나 아니면은 입술이나 그 얼굴 같은 경우도 같이 떨리게 됩니다. 심하면 목을 떠는 경우도 간혹은 있다고 합니다. 경직은 휴식 시나 운동 시에 몸통이나 사지가 뻑뻑해지는 등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관절염이나 아니면 경추나 요추의 이상이 아닌가 하고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잘 옵니다. 그리고 운동 느림이란 꽤 넓은 범위의 이야기인데, 마스크 페이스라고 얼굴 표정이 감소가 되고 움직임의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미세한 일을 어디 단추 같은 거 채운다든지 이런 게 좀 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글씨 쓰는 것이 느려지고 크기도 좀 작아지며 그런 식으로 불편이 옵니다. 심해지면은 이제 보행장애와 자세장애 같은 게 나타나는데, 보행장애는 특징적으로 보폭이 좁은 종종걸음으로, 그리고 처음에 바로 출발을 못 합니다. 가겠다고 폼 이렇게 주춤주춤 하다가 종종종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세장애는 균형 감각이 줄어들어 갖고 본인은 좀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자세 제어가 제대로 안 돼간 종래에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차 지팡이나 아니면은 워커 이런 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운동성 증상으로는 인지장애와 우울증 같은 것이 동반이 되는데, 이 정도 나타나려면 흑질 선조체가 7, 80% 정도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병리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면은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반대로 아세틸콜린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져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현재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치료는 그냥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을 하는 치료법이지, 하는 방법이지, 엄밀히 말해서 치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도파민이 뇌 기능에 상당히 중요한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보통 한 3 내지 5년 정도, 그 다음부터는 이 도파민 투여로 인한 부작용 관리와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밖에 없지, 나중에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생활에 무리 없는 최소 용량의 약물을, 그것도 분할 투여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도파민 계통은 반감기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분할 투여하는 등 장기적으로 그냥 약물을 투여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파킨슨 걸렸으니까 가서 그냥 쉽게 이 약 저 약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는 식욕부진이나 오심이나 입이 마르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혈압이 내려간다든지, 심해지면 환각이나 불면증, 그리고 악몽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은 약물 작용 시간이 줄어들고 약물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약물을 썼는데 먹었는데도 이 깜깜하게 아무 효과가 없는 타임이 한 번씩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온오프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전은 아직도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레보도파를 투약을 한 뒤에 한 3, 5년 정도 경과, 벌써 이제 거의 끝까지 간 거죠. 그래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요거는 흑질 선조체의 패스에 문제가 생겨갖고 온 건데, 중뇌에 있는 변연계나 중뇌 피질계에 도파민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쪽 계통의 기능인 거기가 과활성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은 환각 상태나 정신병 상태나 착란, 정신분열증, 운동 이상증, 탐닉 같은 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 약물 조정이 불가한 국면이 결국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국면이 도래되면은 이제 마지막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 뇌신부의 그 부위에다가 전극을 삽입하여서 자극을 하게 합니다. 수술하면은 낫는 건 아닙니다. 주로 보면은 이 약물의 효과를 좀 어떻게 보면 증가시켜 볼까 해서 하는 거지, 효과를 낫는 효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답답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는데 수술을 하면은 수술 전보다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파민 요법은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야말로 미세하게 조절을 하면서 분할해 가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작용의 시기는 더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혈이 쇠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줄어들고 세포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뇌의 도파민 수치를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 나이 든 분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한의에서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노화나 정의 부족으로 오는 것이 많으며 그 증상이 보통 보면은 뇌전이라 그래갖고 어지러운 거, 빙빙 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에서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 행산,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픈 거, 정강이가 시큰거리죠.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오는 증세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다 이 증세 오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생긴 것이 다 다르듯이 늙는 속도도 장부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이 기능이 많이 노화되는 사람, 간 기능부터 떨어지는 사람, 폐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그렇듯이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흑질성 저체의 세포가 더 많이 줄어드는 사람 역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 노화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병은 사진이나 현명을 본다고 그 병명이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정황을 보고 짐작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파킨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알 수 없을 때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몰아가면서 이 도파민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 치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뇌전달 물질로 계속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뒷감당의 몫은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한의의 치료법에 환자의 바탕인 체질을 중요시하고 주변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와 경량성을 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경량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 사람이 노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이 병은 어떤 계통으로 오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화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감안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이라고 진단만 나면 도파민부터 보충해 갖고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고 나중에는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그 증상에 대해서는 이 병은 원래 낫지 않는 거야. 이 정도가 최선이야. 하는 식의 양방의 치료라면은 차라리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장부의 기능이 편차나 전기와 혈기를 보충시켜서 건강을 유지시켜 가면서 최소한 병의 발전을 지연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강 상태까지 볼 수 있는 것이 한방의 치료입니다. 즉 파킨슨에 대한 양방의 대처법은 부족한 도파민에 맞춰 가지고 그 도파민 요법만 내입하고 있다면 한의의 치료법은 어떻게 하면 뇌 기능을 좋게 하겠느냐에 있습니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나 파킨슨 같은 대형성 질환은 오히려 즐겁게 살면서 몸에서 운동을 떼지 마시고 손에서 책을 떼지 마시고 그리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이웃들과 신나게 즐겁게 그리고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